제36강 비합리주의입니다. 지긋지긋한 이성 이젠 굿바이. 이번 시간부터는 이성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흐름들을 배워볼 텐데요. 대표적인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시간에 배울 생철학, 쇼펜하우어의 생철학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실존주의를 배워볼게요. 특히나 이 두 흐름들은 모두 헤겔의 지나친 이성주의 혹은 합리주의에는 반동으로서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이성과 합리성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삶의 원동이라는 것은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 아니라 좌충우돌의 충동적 의지, 욕망일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비합리 시작은 바로 헤겔 옆강의 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헤겔 같은 대학의 철학 교수였고, 심지어 헤겔과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헤겔과 동시간대 강의를 열죠. 그래서 대부분 강의가 팔이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겔을 매우 싫어했죠. 그래서 헤겔을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개를 한 마리 사서 이름을 헤겔이라 짓고 개를 달고 다니면서 아마 괴롭힌 모양입니다. 또 성격 자체가 굉장히 개파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특히나 믿지 않았고 굉장히 신경질적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지독한 염세주의자, 세상을 염증내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잠을 잘 때 항상 머리맡에 권총을 놔두고 누군가 다가와서 말 거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특히나 더 특이한 게 어머니, 특히나 계모거든요. 계모와의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쇼펜하우어,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이 비합리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주관적 체험, 감정, 욕구 등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존주의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존주의, 생철학 모두 주관적 체험, 감정, 욕구 등을 굉장히 중시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거부하고 이런 주관적 체험, 감정, 욕구에 주목한다. 그래서 보도록 하죠. 일단 쇼펜하우어 글자가 왜 이렇게 띠용띠용 됐죠? 글쎄요. 이제 이상하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생철학이라 하는데,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특히나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생철학이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런 생에 대한 맹목적 의지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생에 대한 맹목적 의지가 뭐냐? 우리 맹자, 이게 뭡니까? 맹자, 맹목. 눈목자면 이게 아마 그렇죠. 눈이 멀었다는 뜻이죠. 맹인할 때 맹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이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앞이 즉 목적이 없는 이런 의지에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에 대한 맹목적 의지, 말 그대로 무작정 살려고 애쓰는 의지, 충동을 말하고요. 따라서 우리 삶의 원동력은 목적 없이 휘청거리는 건 충동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끝이란 없고, 그리고 끝없기 때문에 그 욕망에는 만족이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은 결국 고통입니다. 만족되지 않은 삶은 욕망을 있는 늘 고통이라,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쇼펜하우어 볼 때는 태어나가 자체가 손해라고 봅니다. 사는 것 자체가 큰 손해입니다. 괴로운 삶이죠. 즉 우리 삶은 그 자체로 고통이기 때문에 별로 사는 게 좋지는 않죠. 따라서 굉장히 염세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을 싫어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래서 그 고통의 극복의 방법은 의지의 제거 혹은 의지의 부정입니다. 그렇죠? 의지의 부정. 이러한 의지의 부정을 뭐라고 보냐? 쇼펜하우어는 해탈해 봅니다. 해탈에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그렇죠? 이것은 불교에 쓰는 표현인데, 이 쇼펜하우어가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심취했기 때문에 불교 사상을 서양 윤리학에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해탈을 의지, 우리의 욕구의 부정으로 보고 욕구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이 해탈의 발길이라 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욕구 부정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술활동이죠. 예술활동, 그림 그리고 그림 보고 이런 건데,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일시적일 뿐이고 본래적인 건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금욕적인 삶, 욕구 자체를 부정하는, 욕구를 완전 쓸어버리는 그런 삶이야말로 해탈의 지름길이죠.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쇼펜하우어의 생각. 쇼펜하우어 볼 때 우리 삶은 어떻다? 고통이죠. 우리 삶을 이끄는 원인이 뭐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통인 이유는, 우리 삶을 이끄는 그것이 이성이 아니라 뭡니까? 의지는 의지인데 무슨 의지? 맞죠? 맹목적 의지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맹목적 의지에 있어 만족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를 부정해야겠죠. 의지를 부정해야 된다. 이런 의지 부정을 뭐라 하냐? 해탈이라 하고, 이런 의지 부정의 방법이 뭐냐? 금욕적인 삶인 거죠. 욕구를 없애는 삶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네요.
자, 좀 더 정리해보자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일단 전체를 볼 때 이게 이성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반이성주의. 그래서 비합리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반이성주의다. 그래서 반이성주의 비합리주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배워봤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밑줄 친 현대 인류의 사상과 그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그 여기에 밑줄 쳐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세계는 나의 표상이며 현상이다. 잘 모르겠네요. 다시 말해서 세계가 가질 그 내적인 본질은 의지라는 것이다. 의지.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맹목적 의지요, 힘이요, 끊임없는 노력이다. 의지함으로 가는 모든 생명체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자신들에게 직접 직관할 수 있다. 직관이란 말은 보통 분석이란 말과 반대로 쓰이죠. 분석이란 말. 분석한다는 건 하나하나 이렇게 재보고 연구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관, 분석 반대입니다. 자, 봅시다. 일치하는 건 뭘까요? 이성을 통해 이성 실화입니다. 근력적인 사람들 고통을 한다. 이게 답이네요. 시나피에서 주체를 깼다는 실존 회복된다. 이건 좀 이따 배우겠지만 기회를 캐골. 다음 직관과 체험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진리. 여기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부터 틀렸죠. 보편적인 진리 그런 거 없습니다. 과학적 지식과 관찰을 통해 과학적 지식 관찰을 한다 한다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삶의 본질 뭐 그건 뭐 파겠죠. 뭡니까? 고통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헐, 문제 쉽죠? 이번 시간 이렇게 짧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비합리주의적 범위에 세워진 주체성을 강조하는 세상이죠. 실존윤리 세상을 배워보도록 해요. 그리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